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에코프로 다음 세계 1위 이 주식 4월에 그냥 무식하게 투자하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차세대 2차전지 무료 자료집 그리고 AI 자료집을 여러분께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자료집만 얻어 가셔도 여러분들께서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만 얻어가셔도 2023년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싹 다 알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에코프로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 정도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이다라고 할 만큼 물론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 주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낮은 걸 감안해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한 편이죠.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대단한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에코프로 후속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만한 종목은 뭘까? 우리 오늘 에코프로가 올랐으니 내일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달, 적어도 4월 달 우리가 에코프로 후속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2차 전지 최근 뉴스들을 싹 다 모아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만한 키워드는 무엇이며 그 키워드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까지 전부 다 설명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한국이 1위가 아닙니다. 무엇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물론 중국 시장을 중국 기업이 독점하면서 벌어진 일이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1위 구치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한국과 격차가 더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점유율 12%가 증가했고요. 한국은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대립에도 미래 산업 15개가 선도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수출 전략 회의에서 중국 의존을 축소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결국에는 탈중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품을 만들어야 적어도 미국의 제품을 전기차를 납품시키면서 우리가 매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탈중국 전략을 쓰면서 가는 거죠. 근데 확실히 중국은 작년까지 이 전기차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하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좀 단기간 동안 구조적으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보시다시피 2021년도 기준에서 요렇게 나와줬습니다. 조금씩 한국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요. 중국은 2023년도 구조를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근데 이 차이를 극적으로 뒤집기 위해서는 어떠한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변화를 가져다 줄 만한 키워드가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였던 기업 테슬라를 잡아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시장 안에서도 테슬라가 16.4%, BYD가 11.5%, 상하이 자동차가 11.2%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저 아래 밑에 있죠.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을 결국 중국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테슬라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과연 테슬라가 대한민국 기업들의 배터리 기업과 손을 잡을까? 정말 의문이 되죠. 근데 굉장히 긍정적이게도 테슬라가 최근 굉장히 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 테슬라가 보이고 있는 행보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요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LG, 테슬라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 협력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진행한다는 소식인데요. 에너지 밀도는 테슬라 모델 3에 적용된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 20%가량 높다고 합니다. 훨씬 더 안전하고 성능이 좋은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테슬라 입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조달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 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판매한다면 굉장히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거죠. 원투역 외 파우치형 배터리 공급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판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테슬라 세미트럭에 LFP 배터리 탑재한다. LG엔솔 공급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과 미국, 일본의 파나소닉하고 독점을 끝내고 이 원통형 배터리죠. 특히 LG엔솔이 테슬라의 러브콜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그리고 실제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이 중국에까지 날아가서 첫 방문을 했다. 테슬라 배터리 생산 라인을 점검했다는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이유는 심플합니다. 생각보다 이 테슬라의 행보를 보면요. 종이 줏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중국에 많이 팔 건 중국에 붙고 미국에 팔 건 미국에 붙지. 이게 왜 줏대 없는 행동을 하냐라고 하는데 굉장히 상당히 줏대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보조금 혜택입니다. 작년까지는 중국의 보조금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한테 사실상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한테 밑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BYD로부터 굉장히 많은 배터리를 조달받아서 생산해서 중국 내에 납품했던 거고요. 이번에 중국의 전기차 이 보조금 정책이 끝나고 어디로 이동했죠? 바로 미국의 시장에 본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LG 엔소라고 손을 잡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배터리 기업하고 많이 엮일 일은 없잖아요. 한 번에 끊지 못해도 새로운 생산은 바로 LG 엔솔과 협약을 맺어서 특히나 미국 내 생산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를 탑재시켜서 값싼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전략을 현재 펼치고 있는 겁니다. 보조 혜택을 받으면 훨씬 더 고객들에게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값싸고 보증 혜택을 싹 다 받을 수 있을 만한 전기차를 만들어서 납품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특히나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누구를 모토로 보고 있냐면 포드. 과거에 이제 정말 부의 상징이라고 하죠. 정말 부자들의 점유물이었던 자동차를 보급화시키기 시작한 게 바로 포드였습니다. 그 포드가 이 레인을 잘 만들고 생산 레인의 효율화로 인해서 값싼 자동차들을 보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테슬라가 중점적으로 최근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 가격도 인하 싸게 만드는 거죠. 올 들어 세 번째단 기사 내용입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가격을 내렸다. 올 들어 세 번째다. 모델 S와 모델 X 내 미국 내 판매 가격을 대략적으로 660만 원씩 인하했다고 지금 현재 외신들이 7일 보도했다. 테슬라는 올 들어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36%가 증가했는데 연초에 세운 야심찬 목표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판매량 증가를 위한 조치라고 현재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대단하죠. 근데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가팩토리 때문인데요. 특히나 기가팩토리는 이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노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없는 지금 현재 테슬라 입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생산의 효율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원의 입장이 먼저 아니라 생산의 효율화가 가장 우선시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차 같은 경우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게 이렇게 테슬라가 주도해 버리면 현대차는 아마 죽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공장을 더 짓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미중 긴장 속에 테슬라 상하이의 메가팩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기사 내용인데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인 메가팩 생산 공장을 짓기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을 한 번쯤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사진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화면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공장이에요. 맨 위에 이렇게 왜 이렇게 퍼렇냐라고 하면 이게 다 태양광 패널입니다.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 엄청난 이 해가 떠 있을 때 태양광으로 전기를 싹 생산하는 겁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어디에 몇 회 배터리를 쭉 지어놓고 배터리 저장 시설에 전기를 싹 저장하는 겁니다. 이 저장된 배터리는 전기는 어디다 쓰일까요? 그죠? 전기차 생산 라인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가 팩토리가 값싸기도 하고 이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효율화돼서 도입됐기 때문에 생산 속도도 빠르고 심지어는 생산할 때 전기조차도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으로 자급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생산 방식을 도입해서 생산 가격을 굉장히 많이 인하시켜 놨습니다. 인하시켜 놓은 기가 팩토리, 뭐 즉 메가 팩토리라고도 하고 기가 팩토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공장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에서 매년 1만 개의 메가팩을 생산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머스크는 CEO는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메가팩 공장의 생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공장을 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장 장치를 만듦으로써 더욱더 효율적인 생산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혁신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테슬라는 올해 가격을 또 내릴 수 있게 된 거고요. 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낮은 이익률과 배터리 혁신 덕분에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가격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LFP입니다. 이 LFP가 분명히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한계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렴한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 배터리 시장의 초기 성장과 함께 점유율을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게 또 없다는 거죠. 전 세계 전기차 타려면 테슬라의 LFP 배터리가 61% 차지할 것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전 세계인이 모두 전기차를 탄다면 테슬라는 지금 현재 112 테라와트시 규모의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이 테슬라의 업체 말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61%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2030년도 LFP 배터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예상치를 기존 15%에서 40%로 향상을 시켰고요. 이것을 이끈 것이 역시나 테슬라라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는 대한민국의 3원계 배터리가 미국의 주력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특히나 LFP 배터리조차도 앞서 보신 바에 따르면 한국이 더 잘 만들게 되면서 지금 중국의 모델보다 20%가량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게 확인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혜택이 바로 중국 중심이 아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테슬라는 중국 기업에만 굳이 의존할 필요 없이 LG 엔솔하고 함께 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LG 엔솔이 직접적인 LFP 시장의 성장에 따른 테슬라의 직접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고요. 관련된 부품이나 양극재나 음극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기업이냐? 요런 기업입니다. 요 기업인데요. 바로 종목 이름은 나라 M&D라는 기업입니다. LG엔솔 세계 최초 지금 현재 CTP 양산 배터리팩 공급 부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확인해 보면 앞서 LFP 파우치형보다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 리튬 인산철 소재로 1회 충전에 1000km를 주행할 수 있는 CTP를 내년부터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누가? LG엔솔이 업계 최초로 갔고요. 특히나 파우치형 배터리에서
CTP 기술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는 배터리 구조를 간소화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부품을 싹 빼고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쓸데없는 부품을 싹 빼고 그 빈자리에 더욱더 많은 양극재를 채워 넣게 되면서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인데요. 이걸 이미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국의 보조금 혜택이 아니면 이 굳이 중국의 배터리만 고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라 M&D가 해당된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심지어 나라 M&D는 다음 테슬라의 주력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도 부품을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잘 지켜보시면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 M&D는 저는 더 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봐요. 주가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력 대비 지금 시장 분위기 대비 너무 안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저가에서부터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관심을 넣어두시는 게 좋겠죠. 그 이외의 종목을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해서 역시나 양극재, 음극재를 생산해서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LFP 배터리 수혜 기업 포스코 퓨처엠 보이시죠? LG화학인데 LG화학 너무 무거우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묵직하긴 하지만 지금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 K 배터리 시장에서 수혜는 역시나 포스코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토 중이라고 하고 공급망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게 역시나 포스코만한 기업 없으니까요. 포스코 퓨처엠까지 관심 가지시는데 제가 봤을 땐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종목은 나라 M&D라는 거 관심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나라 M&D인데요. 뭐 과거에 뭐 LG 향 기업이니까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사실 망하거나 그럴 일을 딱히 없는 기업이니까요. 잘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 자료집 나눠드리겠다라고 설명드렸죠. 무료 자료집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여러분들께서 무료 자료집을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어디서 받아갈 수 있냐?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무료 일일 급등 추천주 두 번째 무료 아침 급등 뉴스 그리고 세 번째 시장 장마감 테마주 정리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싹 다 무료로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뉴스들, 급등 뉴스들, 그리고 테마주 정리 자료들을 싹 다 무료로 여러분께 나눠드리면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시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해당 무료 자료집들도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받았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삼성 핸드폰은 요거 구글 플레이 스토어일 거예요. 구글 플레이는 들어가셔서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고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무료 자료집, 무료 급등 추천주 전부 다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회원 가입도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아이디, 비밀번호만 잘 기억해 두시면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하셔서 급등 추천주 공직을 두 번째 들어가시면 무료 자료집 얻어갈 수 있으니까 싹 다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블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다음 시장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땡큐.